토니가 되게 이름이 좀 비슷한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토니를 정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가시게 된 이유와 하시는 일 궁금하네요. 그 라이브 때도 많이 말씀드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농구한 토니입니다. 바로 직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상당하고 나서 지금 처음 카메라 켰습니다. 일단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진짜 댓글 엄청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정말 찬찬히 다 읽어보고 다 댓글 달았는데 그걸 다시 한번 걱정 많이 해주시고 따뜻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행히도 좀 빨리 낫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벌써 붓기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이 한 5일 정도 돼가는데요. 걸어다니고 일상생활 할 때는 이제 문제가 좀 없거든요. 뭐 장도 보러 가고 하는 데까지 문제가 없고 한 2-3일 정도 지나서 붓기가 다 가라앉으면은 이제 온찜질 해주면서 재활 쪽으로 발목 살짝살짝 돌려보는 그런 운동들 살살살 해볼 생각이고요. 네, 그 정도가 제 부상 업데이트인 것 같고 하여튼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빨리 나와서 건강하게 복귀하고 더 강해져서 복귀하겠습니다. 지금 집에서 쉬는 동안에는 웨이트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어깨, 뭐 팔, 뭐 가슴, 복근 등등등 막 다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근육통이 엄청 올라와가지고 지금도 여기 이두가 너무 아파요. 어제는 팔 운동했더니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때문에 영상을 켰냐면 Q&A 글을 올린 지가 거의 2주가 다 돼가는데 제가 막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더 새로운 질문도 안 달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오늘 여러분들 댓글 하나씩 읽으면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태인은 차은우님, 이 정도면 농구와 리뷰 투어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리뷰하기에는 좀 아직 그 지식이 모자라가지고 아직 리뷰 유튜버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차근차근 그냥 제가 실제로 농구화를 신고 실제로 농구를 신나게 재밌게 플레이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금 정도 수준으로 계속 리뷰를 드릴 수 있을 때는 또 리뷰를 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요. 뭐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이 제 리뷰를 너무 좋아하시면은 뭐 계속 리뷰를 많이 하게 되겠죠? 맘바248-B님, 지금까지 매장이나 경기를 뛰며 신은 농구화 중 어떤 게 제일 좋았나요? 그 매장에서 신은 것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그 신었을 때 느낌이 되게 좋은 거는 몇 개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푹신한 게 기분이 좋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신었던 것 중에 컬텔브가 발 담았을 때 되게 그 느낌은 좋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실제로 뛰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라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GT커3나 그리고 제가 옛날에 코비4 OG 그러니까 오리지널 모델을 신었었는데 그렇게 두 개가 투탑인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는 제가 완전 까먹고 있었는데 제가 줌플라이트 5를 신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진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고-W3D님, 직업이 뭐이신가요? 지금은 IT 기획자로 원격으로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올라서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요즘 시국이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되게 뉴스를 엄청 많이 보고 있는데 저도 원래는 정치에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지금은 아무래도 좀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다른 미국 사시는 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예전만큼 막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진 못하지만 하여간 지금 사태가 좀 빨리 해결돼가지고 다들 좀 편안한 마음으로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다들 안전하고 무탈하게 이 상황이 잘 해결되길 진짜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월급 받아서 이제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좀 환율이 이렇게 막 1,400원 치솟으면은 되게 진짜 막 되게 힘들어요. 힘든데 하여간 뭐 버티고 있습니다. 잘. RCH1645님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죠. 캡풍당님, 지금 가장 신고 플레이해보고 싶은 농구화는 무엇인가요? 제가 영상마다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A1이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그 하든 팔 제가 신었잖아요. A1보다 어떻게 보면 아디다스에서 더 비싼 농구하고 쿠션 같은 경우에도 전장 제트 부스트라고 해서 그 아디다스에서 제일 상급의 쿠션도 깔려있고 막 이런데 근데 약간 제가 사실 하든 팔을 이제 다음 영상으로 아마 리뷰 드릴 것 같지만 그렇게까지 막 감동적이진 않았거든요. 하든 팔 신으면서. 그래가지고 A1을 신고 플레이해보고 싶지만 A1에 왠지 좀 약간 실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 외에는 중국 농구화를 좀 궁금합니다. 사실 중국 농구화 하면 그동안 시선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요즘 그 카이리 어빙, 안타 카이도 그렇고 웨이드도 그렇고 다들 평가가 너무 좋아가지고 대체 얼마나 잘 만들었길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제가 나이키나 아디다스 농구화나 아니면 컨버스나 언더아머, 뭐 뉴발란스 뭐 이런 농구화를 좀 많이 신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차근차근 중국 농구화를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차미남님, NBA 선수 중 가장 실력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선수는? 실력? 지금 순수 실력은 그냥 요키치인 것 같은데? 요키치가 진짜
장난 아닌 것 같고요. 2번 첫 앵크를 성공했을 때는 이게 처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순간이 대학교 때였고 약간 어두운 하여간 8시 9시 이렇게 어두운 밤이었는데 조명을 켜줘가지고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하고 3대3인지 4대4인지 하여간 하는데 크로스오버는 아니었고 이제 왼쪽으로 무게중심을 실어놓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무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공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딱 다가가지고 왼쪽으로 살짝 기울였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나가는 그런 무브였던 것 같은데 그걸 쓰니까 상대방이 이제 미끄러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기억에 납니다. 3번 경기당 3점 몇 번 정도 넣으시나요? 원래 저 보통은 경기당 1개 정도? 그러니까 픽업 게임 뭐 20점 게임을 하면은 한 0.5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개 넣으면은 그냥 적당히 넣는 거고 시도 아예 안 할 때도 되게 많아요. 아직도 3점을 장착하려고 노력하고 있긴 한데 아직 좀 자신감이 부족한 느낌? 그래가지고 딱 스텝이 맞거나 뭔가 느낌이 빡 오지 않으면 잘 안 올라갑니다. 오픈 찬스가 하지 않으면. 그래서 가장 많이 넣었던 거는 3개였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뉴욕 가가지고 그 뉴욕에 계신 한인분들 이제 농구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3개 넣은 게 제일 많이 넣은 거고 보통은 0개에서 1개, 그냥 0.5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어쩌다가 농구를 하시게 되셨나요? 이런 질문을 라이브 때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때마다 조금 약간 답변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 일단 시작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보면은 그 방과후 활동 같은 거로 농구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선수 말고 그냥 그 학교 선생님 중 한 분이 농구 좋아하시는 선생님이 그냥 공 한 10개 가져와가지고 공 준 다음에 드리블 튀기는 거 알려주고 막 그런 약간 되게 취미죠 취미. 그냥 농구반 같은 느낌? 거기서 처음 농구공을 튀었던 것 같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중학교 때까지는 농구 축구를 좀 병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행을 해봤자 그냥 그 친구들하고 점심시간에 나가서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뭐 이랬다는 거죠. 이러고 조금 진지하게 했던 거는 고등학교 때 좀 엄청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가 이제 제가 기숙사 학교로 나왔는데 기숙사다 보니까 이제 좀 할 게 없어요. 집에서처럼 뭐 컴퓨터 게임하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체육관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농구를 진짜 많이 했고 그때 조금 농구에 되게 재미를 엄청 많이 붙이고 선수들 하이라이트 필름도 많이 보면서 기술 같은 것도 따라해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다가 진짜 농구를 엄청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학 때 집에 내려가면 진짜 미친듯이 농구를 했어요. 길거리에 막 어른들 많이 모이는데 따라가서 같이 농구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약간 시골 살아가지고 집 앞에 시멘트 바닥에서 농구공을 튀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진짜 많이 하다 보니까 농구를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조령상님 농구를 시작한 지 반년 조금 안 된 학생입니다. 주말마다 농구장에서 공 튀기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토니님 언제 처음 농구를 시작해서 어떻게 실력이 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특히 쇼핑 영상을 가장 좋아합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직전 제 답변이 됐을 것 같긴 해요. 그 초등학교 때였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실력이 늘었다. 중학교 때 얘기를 좀 스킵한 것 같은데 중학교 때도 그래도 제일 잘한다 막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때도 드리블 속공해가지고 레이업 넣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이업은 그럭저럭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제가 기억에 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학교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학교 선배들하고 같이 농구를 하게 됐는데 아직도 기억에 나는 장면이 처음 체육관에 가서 선배들이 신입생들 중에 농구 잘하는 애 있나 좀 궁금해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리버스 레이업을 시도했던 거 기억이 나요. 이미 중학교 때부터 돌파해서 레이업 올려놓는 것까지는 조금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고 리버스 레이업도 시도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뭐 지금은 너무 기본적인 기술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응용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하여간 그런 장기술들이 있었다. 하지만 근데 기억에 남는 게 그때 넣지는 못했어. 그 리버스 레이업이 백보드에 안 맞고 에어볼처럼 이제 골대비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농구 잘하는 선배가 와가지고 백보드를 써라 라고 말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간 고등학교 때가 조금 피크였던 것 같고 되게 좋아해가지고 정연 다시 S6N님 미국 이름 어쩌다가 토니를 정하시게 되셨나요? NBA, KBL 상관없이 롤모델인 선수가 있으신가요? 실명 이름을 약간 바꿔가지고 이제 별명이 있었어요. 뭐뭐니 이런 거였어요. 뭐 예를 들면은 G.O.D 박준영 그 왓썹 형님 있지 않습니까? 쭈니잖아요 쭈니. 그러니까 뭐뭐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이름도 별명이 그렇게 니가 뒤에 붙었었는데 그래서 그냥 토니가 되게 이름이 좀 비슷한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토니를 정했습니다. NBA, KBL 롤모델 제가 사실 롤모델이 있다고 해서 그 롤모델 선수랑 똑같이 플레이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롤모델을 막 평소에 생각하면서 하진 않는데 옛날에는 코비였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한창 막 슈폼을 가다듬고 막 기술을 익혀갈 때는 코비랑 아이버슨을 제일 많이 봤던 것 같고 뭐 최근에는 아무래도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커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으니까 커리를 좋아했던 것 같고 근데 커리는 또 제가 롤모델이라고 해서 제가 쉽게 따라 하지가 않아지더라고요. 그 3점 슛이 일단 제가 잘 못 쏘니까. 그리고 뭐 돈치치 같은 선수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운동 능력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되게 영리하게 플레이하는 선수들 진짜 좋아하고 카이리 어빙 같이 아예 그냥 개인 기량으로 씹어먹는 선수들도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롤모델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더 확장해가지고 좋아하는 선수를 하면은
이제 그 정도 조금 선수들끼리 좀 겹치는 부분은 없긴 한데요. 네, 그죠? 이거 훈이라고 있는지 맞는지 모르겠네. X6S님 축하드립니다. 한국 들어오셔서 농구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아직은 제가 한국에 들어갈 계획이 없는데 한국에 혹시 들어갈 일이 생기고 길게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꼭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어디 모여서 농구할 수 있으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승민 X6M7T님 구독자 3,000명 축하드립니다. 항상 라이브 놓쳐서 아쉬웠는데 Q&A 영상 보면서 토니님을 더 알아가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국으로 가시게 된 이유와 하시는 일 궁금하네요. 라이브 때도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영상으로 말씀드린 건 처음일 것 같아요. 제가 일단 결혼해가지고 와이프가 있는데 그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와이프가 간호사였습니다. 근데 간호사를 와이프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자기는 이제 미국에 가서도 간호사를 좀 일해보고 싶다, 이게 좀 목표였어요. 자기 인생 목표 그런 거여가지고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좀 준비를 해오고 있었고, 저랑 결혼하고 나서 이제 준비를 마무리해가지고 저희가 2021년에 미국을 넘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이프는 이제 간호사로 취업을 해서 넘어온 거고 저는 이제 그냥 따라왔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데, 혹시 미국으로 최근에 건너오셨거나 아니면은 미국 건너오시려고 준비하신 분들, 이민 오시려고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들 아실 텐데, 이게 저희 마음대로 막 언제 가겠다고 해서 언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엄청 기다렸다가 나중에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생각보다 엄청 빨리 넘어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저희는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미국의 의료진이 막 엄청 부족해지니까 간호사는 원래도 이제 이민을 어느 정도는 잘 받아주는 편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더 막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하다가 갑자기 확 진행이 돼서 넘어오게 돼가지고 저는 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넘어와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어를 뭐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겨우겨우 생활하고 뭐 사러 가고 뭐 여행하는데 문제 없을 정도? 그리고 가끔 농구장 가서 그냥 친구 사귀고 막 그런 거에 문제 없을 정도지, 아직 일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은 이제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이유도 뭐냐면 제가 여기 급하게 이제 넘어오게 됐는데, 넘어오기 직전까지 이제 일하던 이제 스타트업이었고, 근데 스타트업 특성상 팀원들도 적고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다 재택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제 회사 보스가 이제 그러면 그냥 미국 가서도 계속 일단 일하자 해가지고 알겠다 하고 이제 일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는 이제 IT 스타트업이라 가지고 이제 기획자 일 좀 하면서 약간 일정 관리 같은 거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제가 이분은 이제 아이디를 읽으면 안 될 것 같네요. 하여간 축하드려고요. 좋아하는 선수, 좋아하는 농구 시리즈 3번 연인 또는 러브. 좋아하는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비 브라이언트, 아이버슨 좋아했고, 커리 좋아하고, 돈치치 좋아하고, 어빙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농구와 시리즈. 근데 코비 시리즈를 좋아하긴 했는데 코비 4랑 7이었나? 그러니까 코비를 생각보다 많이 신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구독자도 많이 늘어가지고 제가 혹시 이제 수익이 조금 넉넉하게 나게 되면 제가 이제 나중에는 코비 프로트로 시리즈도 좀 신었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거든요. 코비는 전반적으로 지금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감당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비 시리즈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시리즈라고 보기에 이제 GT컷도 물론 시리즈긴 하지만 GT컷은 아직 하나밖에 안 신어봐가지고 좀 애매하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GT컷 좋고. 연인 또는 러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와이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킴 길버트 6379님. 미국에 왜 계신 거고 무슨 일 하시나요? 저도 미국 가서 토니처럼 농구하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내가 간호사로 오게 돼서 같이 넘어왔다. 그리고 무슨 일 하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 기획자를 하고 있다. 한국 회사에서. 저도 미국 가서 토니처럼 농구하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예전에도 제가 라이브 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솔직히 객관적으로 제 업계나 아니면 제 본업에서 막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뭐 운도 나빴고 제 능력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본업에서는 사실 성과를 잘 못 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다른 데에서 뭔가 이게 동기부여를 좀 얻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업이 막 계속 창창창 잘 풀리면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일 시작했을 때 이렇게 신입사원 때나 뭐 그때쯤에는 제가 좀 일에 미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이제 상사가 어떤 일을 주고 갔는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 상사가 밤을 새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그때 새벽 막 4, 5시까지 그거를 너무 완전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꼭 칭찬받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었고 그냥 내가 그게 너무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랬던 적도 있고 막.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경력도 이제 많이 돼버렸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만큼 솔직히 순수한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지는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회사분들이 이걸 안 보셨으면 좋겠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도 일단은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다른 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누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는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는 다른 걸 하면서 거기서 동기부여를 좀 얻고 재미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농구랑 그리고 유튜브는 항상 제가 관심이 많았었고, 제가 라이브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제 첫 유튜브 채널이 아니거든요. 제가 두 번째 유튜브 채널인데, 첫 번째는 뭐 남들 다 하는 것처럼 막 그냥 일상 브이로그랑 여행 같은 걸 잠깐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농구를 한번 유튜브로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건데, 이렇게 농구하면서 산다는 게 사실 일반인 수준에서
이거를 밥벌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 저는 안 들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해보니까. 왜냐면 일단 첫 번째 제가 그렇게 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재미라는 게 이렇게 어느 정도 반감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해도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성장이 얼마나 어디까지 갈지 저도 모르겠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많이 못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농구만 하면서 살 수 있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뭐 김길버트님이 물론 저보다 더 유튜브나 아니면 농구에 재능이 많으실 수 있고, 그래서 농구를 통해 가지고 뭔가 자아실현을 하고 밥벌이를 하면서 이걸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럴 수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저는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그래서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일단 아직까지는 농구는 취미고, 정말 감사하게도 3,000분 정도 저를 구독해주시고 계신 덕분에 저도 이제 수익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수익이 사실상 지금 막 남기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농구화를 지금 벌써 유튜브 시작하고 안 보여드린 거 2개까지 해가지고 지금 벌써 5켤레를 샀습니다. 5켤레 물론 최대한 싼 가격에 샀긴 했지만 유튜브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진 그냥 농구화에 다 쓰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부상당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보호대도 사러 가고 막 하면은 사실상 초반에는 거의 플러스가 아니에요. 설사 플러스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그냥 기름값 정도 나온다 해야 되나? 그렇다 보니까 농구하면서 먹고 산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취미 외에도 본업도 충분히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 질문. DB-GC4GY. 미국과 한국 중 개인적으로 어느 곳이 살기 편하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지금 상태에서는 좀 살기 편하다고 느끼는 게, 그 이유는 그냥 제가 조금 일단 외향적인 성격이긴 하고 모험 같은 걸 즐겨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 와 산다는 게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은 되게 모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처음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그런 걸 좀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제 첫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그냥 동네에 그냥 아스팔트 깔린 농구장 가서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카메라로 찍으면서 농구하고 그냥 이런 것도 그냥 제가 그런 것들에 되게 막 약간 도파민을 분출이 되는 거죠. 그런 순간들이. 물론 이게 편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순간들이 좀 즐겁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미국이 조금 더 저는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미국도 물론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이제 슬슬 이런 것들 즐기면 사실 뭐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국민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30대가 넘어서 미국에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에서 열심히 살아남으려고 해도 저는 사실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적응하는 거에는. 김비슈님, 나중에 구독자 미국 초청 컨텐츠 찍으실 생각 있으신가요? 구독자 미국 초청, 일단은 제가 만약에 진짜 한 달에 비행값이 나올 정도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유튜브로, 그러면은 정말 소중한 구독자분들 중에 저를 오랫동안 응원해오신 분들 혹은 추첨을 통해서 모셔도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게 비행값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모셨는데 호텔 값도 안 내드릴 수 없고 미국에 왔는데 또 농구 투어 안 시켜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NBA도 같이 보면 좋고 같이 길거리 농구도 한번 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제가 그냥 대충 계산해도 한 300~400만원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 가능해지면 제가 꼭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꼭 한번 생각을 하고 있을게요. 사무엘킴 3141님 3,000명 축하드립니다. 농구할 때 가장 좋아하는 기술. 옛날에는 진짜 크로스오버에 엄청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로스오버 하면은 그냥 거의 약간 무조건 제친다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크로스오버가 옛날만큼 잘 안 들어요. 네, 요즘은 그냥 풀업 내지는 오프 더 볼 무브에 의한 스텝 밟고 그냥 바로 올라가는 그냥 빠른 슛? 뭐 그냥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아직은 좀 모르겠네요. 옛날에 오히려 제가 기술이 좀 많았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장기술이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대학교 동아리에서 농구를 하고 그 다음에 딴 팀에 나가서 농구를 하면 저보다 이제 훨씬 잘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경기를 해야 되니까 점점점 스킬이 간소해지더라고요. 점점 단순해지고. 근데 물론 심플 이즈 더 베스트잖아요. 단순한 기술이 가장 좋은 거긴 한데 좀 옛날에 그 약간 자유분방하게 했던 되게 다양한 플레이들이 좀 그립긴 해요. 그걸 다 까먹어버려가지고 이거 다시 농구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시 좀 되살리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한번 노력해봐야죠. 앞으로 유튜브 계획, 일단은 제 실력을 키워나가면서 동시에 농구화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아무래도 농구 실력만 키우는 게 제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기에 아마 되게 지루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막 한 달 만에 3점슛 막 10% 성공률 오르고 막 이럴 순 없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막 패스가 너무 좋아지고 드리블이 좋아지고 이런 거는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농구를 막 일주일에 막 5번 6번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아마 더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고민이 많았던 게 그럼 그동안에 뭔가 여러분들께 뭘
더 보여드리지 했다가 농구화를 이렇게 사러 갔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농구화 컨텐츠도 되게 즐겨 봐주시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 농구 실력이 느는 동안 분명 보시는데 지루하실 테니까 중간중간 농구화를 계속 섞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제가 농구 실력이 조금 만약에 늘고 있다면 그 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연습 방법이나 뭐 아니면 스킬들이나 이런 것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진짜 농구 잘하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알려드린다는 게 참 조심스럽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제가 되게 오랫동안 써오면서 이런 게 좀 팁인 것 같다. 그러니까 누가 여쭤보신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말씀드려도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에 살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정말 좋은 농구 유튜버들 많으시겠지만 제가 미국에 사는 농구 유튜버니까 미국에서만 할 수 있는 거, 뭐 NBA 직관을 자주 간다든가 아니면 농구와 관련된 장소들에 계속 방문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행 가게 되면 여행지에서 계속 농구도 하고 미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농구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결혼을 안 했으면 조금 더 좀 공격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막 기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농구하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하기 힘들다는 거, 뭐 그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좋아하는 농구화 시리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4번 MBTI 제가 ESTJ였던 것 같습니다. ESTJ. 이사닝님, 저는 한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10,000명 가자. 네, 너무 감사한데 지금 제가 이거 영상 찍는 게 12월 10일입니다. 20일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10,000명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꼭 10,000명을 가고 싶습니다.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JY-UH8UV님, 축하드립니다. 어쩌다가 농구를 시작하게 되시고 또 농구를 몇 년 정도 하셨는지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때 그냥 그렇게 공 튀겨본 거에 시작이었던 것 같고, 아까 이 말씀은 안 드렸구나. 결국에는 저도 그런 다음에 슬램덩크를 엄청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슬램덩크 엄청 재밌게 보고 농구를 되게 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초등학교 때부터라고 하면 20년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 실력이 막 20년 농구할 실력은 아니잖아요. 제가 농구를 진짜 제대로 열심히 한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부터라고 하면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JJAMO 짜모라고 읽어야 될까요? 짜모5206님, 미국 길거리 농구 트래시 토크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제 영상 아마 쭉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제가 그냥 농구하면서 부정적인 토크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노잼? 그러니까 노잼일 수 있어요. 저는 노잼인데 이제 다른 미국 친구들, 뭐 흑인 친구들이나 백인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양 같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좀 더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저는 트래시 토크를 진짜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당했던 거는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 제가 처음에는 여기 북부에 산 게 아니라 남부에 살았는데, 제가 남쪽 살 때 이제 농구를 하다가 있었던 일인데, 저희 공격이 실패하고 상대가 속공 상황이었어요. 근데 속공 상황에서는 이제 자기 수비 빨리 찾아가지고 이렇게 탁탁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공격수들은 다 마크맨이 붙어 있었고 저는 코너에 오픈 찬스가 난 상대편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했거든요, 우리 팀원들한테. 내가 얘 맡을게 라고. I've got him?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했어요. 나 얘 잡을게 라고 했는데, 근데 걔한테 공이 갔어요. 그 순간에 걔한테 공이 딱 갔고 제가 아직 이제 달려가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 코너로 수비하려고. 근데 걔가 공 딱 잡으면서 너 누구 잡았다고? You got who?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쐈는데 그게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되게 민망했죠. DBK _더 로고님, 동영이신데 구독자 5,000명이 되면 공약을 걸 생각 있으신가요? 히읗. 제가 근데 그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농구화나 농구 용품 같은 건 한번 좀 선물 드려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있으면 제가 무조건 사가지고 이제 포장 같이 하고 뭐 가능하면 편지도 넣고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게 진짜 택배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신발값까지는 아닌데 모르겠네, 한 4억만 나오려나? 잘 모르겠네요. 이게 부피가 있다 보니까 택배비도 상당히 나올 거고, 그리고 요즘 환율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사실 한국에서 사는 게 더 이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사서 보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뭔가 농구할 때 쓸 수 있는 용품들을 조금 선물 드리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단조베코님, 이분도 유튜버신데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었는데, 던조비코. 네, 던조비코님. 네, 쇼츠 굉장히 잘 보고 있습니다. 몇 살 때 농구를 시작하셨는지 농구 구력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때는 근데 시작했다고 하긴 좀 뭐하니까 고등학교 때 좀 제대로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로 하면은 한 15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미국에 가신 건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내가 간호사로 취업해서. 이제 좀 중복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브라이언 배 8561님, 이름이 토니인이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한국 본명하고 좀 비슷해서 그렇게 지었고, 2번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 살 것인지. 결국에는 와이프에 따라 좀 달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와이프가 오고 싶어 해서 왔고, 물론 왔는데 저도 너무 만족하고 있거든요, 사실 삶 자체는. 근데 와이프가 이제 지금은 그 간호사를 하다가 지금 학교를 다녀요. 지금 대학원에 있는데 추가적으로 대학원 다니면서 학위까지 땄는데 일도 뭐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들어가더라도 그렇게까지 하고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최소 한 10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생활이. 3번 한국하고 미국하고 농구할 때 다른 점, 매너, 룰. 일단은 제일 많이 다른 거는 당연히 맨투맨 수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판정 시비가 있을 때 이렇게 싸우면은
슈퍼 3 뭐 해가지고 그냥 3점 쏴서 넣은 애가 맞는 걸로. 그러니까 약간 ball doesn't lie 같은 느낌이에요. 농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좀 하드콜입니다. 제가 파울했다고 생각해도 제가 불러도 상대방이 그러니까 상대방 파울 당한 사람이 파울 아닌데? 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요. 약간 좀 상남자스러운 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웬만한 걸 너무 톡톡 친 걸로 파울 불면은 되게 약간 남자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지 하여간 파울 진짜 안 봅니다. 진짜 웬만큼 너 죽어라 수준으로 파울하지 않는 이상 파울 안 부는 것 같아요. 약간 고의가 아니면은 그런 게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내가 파울이라고 많이 했는데 한국에 적응이 돼가지고 근데 요즘은 잘 안 해요. 그냥 오히려 더 약간 상황만 복잡해져가지고 상대방이 파울 불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음 질문. 이거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SOLOADNS2469님 3천 축하드려요. 혹시 농구할 때 가장 즐거운 순간 있을까요? 그냥 되게 슛 잘 들어갈 때 항상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슛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습했던 무브들이 이렇게 잘 나올 때나 아니면은 그거 놓고 나서 나 어떻게 했지? 약간 이런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참 도파민이 뿜뿜하죠. 그거랑 저는 픽업 게임을 주로 다니다 보니까 그럴 일이 잘 없지만은 팀원들하고 같이 뭔가 이뤄낸 성과 같은 거 있죠. 뭐 팀원들하고 대회에 나간다든가 그거 되게 저는 옛날 일이긴 하지만 그럴 때도 진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고 성과를 많이 낼 때도 그리고 뭐 지금도 사실 자주 같이 하는 농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동영이겠죠? 동영하고 같은 팀에서 같이 잘해서 같이 이기면 기분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팀 스포츠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완전 질탱이님, 미국 사신 이유와 직업 궁금합니다. 네, 아까 답변 드렸으니까 이것도 스킵할게요.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승윤 V1S님, 안녕하세요. 구독자 30명이었을 때부터 봤던 구독자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승윤님 기억합니다. 또이님이 미국에서 어떤 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미국에서 일하고 있지 않고 한국 일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고등학교 농구도 관심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 고등학교 농구까지 관심이 없는데 제가 만약에 이게 농구 유튜브 계속 하면서 미국에 그냥 NBA 말고도 다른 농구에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아마 그때나 아마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저에게 이제 2세가 태어나서 2세가 학교를 다니면은 이제 제가 농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당연히 제 아들이든 딸이든 제가 농구를 좀 같이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아마 제가 그 미국의 약간 생활체육 아니면 미국의 학교 체육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예, 그때나 조금 왠지 관심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바 W3D님 1번 영주권자이신지 예, 영주권입니다. 이게 간호사가 진짜 미국에 이민 오기 참 좋다고 느끼는 게 그 웬만하면 영주권을 받아서 오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 살면서 다른 미국 사시는 한인분들, 한국인분들 만나보면은 그 신분의 문제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상대적으로 진짜 운이 좋고 축복받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네, 영주권입니다. 그리고 2번 뉴욕 어디 사시는지 제가 뉴욕에 살고 있진 않고 뉴욕에서 차로 한 1시간 반? 기차로 한 2시간 거리에 코네티컷 뉴헤이븐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3번 좋아하는 농구선수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버슨, 코비, 커리, 돈치치, 어빙 4번 역대 NBA 올스타 라인업 포지션별로 센터에는 샤키론이 넣고 싶고요. 근데 요키치를 넣어야 되나? 요키치 넣겠습니다. 전 요키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요키치 넣고 파워포워드 1위는 덩컨을 많이 뽑잖아요. 덩컨 아니면 칼마로. 덩컨이죠. 예, 전 덩컨을 넣을게요. 뭔가 수비로도 보강이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3번은 네, 르브론 제임스. 2번은 마이클 조던. 1번 스테판 커리. 저는 이렇게 넣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스테판 커리, 마이클 조던, 르브론 제임스, 덩컨, 요키치. 뭔가 덩컨은 되게 좋은 선수고 덩컨 엄청 대단한 선수인 건 아는데 왜 4번이 뭔가 허전하게 느껴지지? 예, 덩컨 넣겠습니다. 덩컨이 맞는 것 같아요. 밸런스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뭐 커리가 요즘 수비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수비가 좀 아쉬운 느낌이긴 하지만 하여간. 네, 그리고 시간 되시면 뉴저지 에지워터 꼭 가보시길. 아시겠지만 너무 힐링되는 장소였습니다. 에지워터라는 지명은 아는데 그냥 에지워터 그 자체를 얘기하시는 건가? 네, 한번 지나가 드릴 있으면 드려보겠습니다. 율무차643님 구독자 3,000명 축하드립니다. 쿠키 영상에 캣타워 보이던데 고양이 키우시는가요? 고양이 이름이 뭔지 궁금합니다. 고양이 이름은 고힌돌입니다. 제가 영상 붙여놓을게요. 제가 고양이에게 딥하게 풀기 여기 농구 채널이니까 조금 풀진 않겠지만은 고양이도 한국에서 같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JFIHUUTGJ121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은 미국에 사시는 동안 재테크나 투자는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한국에서 막 IRP나 연금저축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돼 있어요.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제일 끝판왕이잖아요. 좋은 쪽으로나 나쁜 쪽으로나.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이렇게 서민들이 세금 공제,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투자 이런 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401k 이런 것도 되게 유명하고. 그래서 원래 와이프가 간호사 하는 동안은 저희도 그냥 그 회사에서 지원하는 401k 그 퇴직연금을 계속 부었었고 지금은 와이프가 대학원 다니니까 이제 그걸 붙지는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외벌이로
원화기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상 저희가 돈을 까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고 있질 못해요. 왜냐면 제가 미국에서 일했으면 좀 나을 텐데 한국에서 일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환율이 막 이렇게 미쳐 날뛰니까 도저히 제가 계획한 대로 저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저축은 스탑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하고 미국의 물가 차이도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 환율이 안 올랐어도 좀 아슬아슬하게 되게 힘들었는데 이번에 환율까지 오르고 나니까 사실상 거의 예전에 모았던 돈을 약간 까먹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다시 재테크나 투자를 시작하려면은 와이프가 이제 대학원이 끝나고 나서 일을 좀 하게 되면 이제 그때 다시 재테크 투자를 시작하게 될 것 같고, 계획은 그냥 401k라든가 그 세제 혜택이 있는 것들을 풀로 채워도 제가 볼 때 노후 준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뭐 그것보다 좀 더 하고 싶으면 이제 다른 걸 또 세제 혜택 받으면서도 넣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투자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막 그렇게 엄청 잘 알진 못해가지고 그냥 나라에서 시키는 걸 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2번, 와이프니 대학원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다른 주로 나가 사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내 집 마련 하실 생각도 있으신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기서 10년은 더 있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 지금 대학원이 석사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박사도 하려하게 되면은 박사는 웬만하면 다른 대학을 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로 또 가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장소에서 여러분들께 농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 5년 이상 뭐 이렇게 살게 될 것 같다 하면은 집 생각도 당연히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아마 계속 월세살이 하지 않을까. 지금 돈이 사실상 못 모으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IOT님, 야외에서 신기 좋은 농구화 몇 개만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야외용 농구화로 막 산 건 아닌데 모두들 극찬하시는 지티컷 아카데미,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신고 있는 지티컷 3랑 되게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지티컷 아카데미는 거의 제가 볼 때 가격 대비해서 진짜 최고 아닐까? 정가에서 사는 농구화 중에서는 지티컷 아카데미가 가장 가성비가 좋고 가장 최고일 것 같고, 좀 더 저렴한 농구화를 찾으신다고 하면 이모탈리티가 아마 조금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티컷 아카데미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자원이나 사브리나 같은 신발들도 미국 기준으로는 정가가 $100 초반이니까 $100 초반에 조금 할인받아서 구매하면은 조금 그래도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야외 농구화가 진짜 딜레마가 좀 있는 게, 야외 농구화니까 아무래도 밑창이 빨리 달 거고 하니까 저렴한 농구화를 찾게 되는데, 저렴한 농구화는 아무래도 쿠션이 안 좋잖아요. 쿠션이 좀 최소한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야외의 그 딱딱한 환경에서 무릎을 보호하기엔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몸을 위해서라면 야외일수록 더 비싼 농구화를 신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항상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예준님, QQI님 3,000명 축하드립니다.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무슨 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렇게 5명, 이제 외워야겠다. 아이버슨, 코비, 커리, 돈치치, 어빙, 이렇게 5명 꼽겠습니다. 무슨 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IT 기획자를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resh as 라고 하시는데 욕설이라서 읽진 않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 다른 분이 질문해 주셨네요. 저는 촬영 장비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이게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니까 조금 릴렉스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근육통이 있어가지고 힘드네요. 하여간 지금 촬영 중인 장비는 제가 요거는 액션캠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인스타360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에이스 프로라는 제품인데, 제가 좀 아까 제가 원래도 다른 유튜버 채널이 하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려고 제가 샀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행 다니면서 혹시 물에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브이로그 같은 거 찍을 때 워낙 액션캠이 좀 인기니까 나도 액션캠 써봐야지 하고 샀던 건데, 지금 농구 유튜버 하면서 그대로 쓰고 있고 그냥 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폰 프로맥스인데 언제 샀더라? 한 2년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13이었던 것 같아요. 13 프로맥스인데, 그래서 요것도 가끔 씁니다. 그 제가 슛 성공률 기록하는 앱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요 아이폰을 쓰고, 그리고 가끔 이제 조금 접사가 필요할 때 아이폰을 써요. 왜냐면은 이놈이 초점을 진짜 못 잡아요.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다 깨져요, 초점이. 하여간 그래서 촬영 장비는 그렇고, 미국에서 사는 것에 대한 장단점, 장점은 좀 묘하게 릴렉스해요. 그러니까 사람 간의 거리도 멀고 집 간의 거리도 멀고, 뭐 기본적으로 한국은 웬만하면 아파트나 뭐 이렇게 빌라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붙은 집에서 생활하잖아요. 미국도 물론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에 가면은 그런 생활이 똑같이 되긴 하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주로 중소도시에서 많이 살았거든요. 지금도 인구 10만, 15만, 16만 이 정도고, 제가 예전에 살았던 데도 딱 그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큰 도시에 살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국을 치면 좀 약간 시골 사는 느낌? 근데 시골 치고는 생각보다 이제 미국이라는 게 한국보다 이렇게 도심 생활권이 아니라 교외 생활권이다 보니까 중소도시 살면서 이렇게 크게 불편한 건 없더라고요. 있을 건 다 있어요, 생각보다. 예를 들면은 저희 동네에도 여기 시내 가면 애플 스토어가 있었고, 제가 옛날 살던 도시에도 시내에는 애플 스토어가 있었고, 그리고 웬만한 프랜차이즈들은 좀 있고, 뭐 백화점까지는 아니어도 아울렛 같은 거 하나씩 있고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10만, 20만 정도 되는 중소도시에서도 되게 살만하구나 라는 걸 제가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제가 장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한국인분들은 도시에 많이 사세요. 뉴욕이나 뭐 LA나 뭐 그런데요. 그런데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그런데 살았으면은 제가 뭔가 여유롭다는 생각을 조금 덜 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한국보다는 좀 여유로웠을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미국은 한국보다 뭔가 가족 중심적인 문화가 있고 막 밤에 회식한다고 늦게까지 있고 막 그러진 않으니까요. 하여간 근데 정리해보자면 한국에 있을 때랑 크게 달라진 점은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진짜 길어진다?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되게 좋은 점. 물론 그 새로 겪게 되는 뭔가 모험적인 것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하다못해 제가 느낀 건데 전구 하나 가려고 해도 제가 좀 미국 가서 노래한 게 한국은 전구 규격이 거의 똑같잖아요. 근데 미국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구를 사러 가잖아요? 그 전구 끼우는데 규격이 진짜 엄청 다양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뭣도 모르고 사러 갔다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규격이 많아. 그래가지고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규격 확실히 파악하려고. 그래서 이런 것들조차도 다 공부해야 되는 거 투성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면은 한국이 훨씬 좋죠. 편하게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싶다 하면 한국이 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즐기면서 그 내 삶에 주어진 문제들, 진짜 사소한 문제들, 하다못해 그 전구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DIY라 불리는 것들을 미국에서는 무조건 오게 되면 하게 돼요. 왜냐면은 워낙 인건비가 비싼 나라다 보니까 뭐 하나 고장나서 부르면은 그냥 몇십만 원씩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스스로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즐기신다 하면은 미국이 또 장점이 있는 나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되게 재밌게 했던 게 저는 자동차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몇 년 동안 저는 정비소를 한 번도 안 갔어요. 물론 엔진오일 같은 거는 가는데 얼마 안 하거든요. 미국도 엔진오일 가는 거야 워낙 모든 차들이 1년마다 하는 거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경쟁이 붙어가지고 싼 데 가면 진짜 싸게 해줘요. 브레이크 패드 이런 것도 사실 싸게 해주죠. 근데 뭐 다른 것들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제 그런 것도 웬만하면 내가 해보자 약간 이런 관점으로 뭐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널려있는 것들이 좀 공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것들도 좀 즐기다 보니까 제가 비교적 미국 생활을 좀 지루하지 않게 그냥 즐겁게 대하고 있는 것 같고 딱 들어보고 나도 저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하면 이게 미국 생활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점일까? 하여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단점은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뉴스에 나오는 그 미국에 관한 되게 안 좋은 소식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뉴욕 한복판에서 미국 보험회사 사장이 총을 맞아서 죽었잖아요. 미국 안의 여론은 야 진짜 의인이다 막 이러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아찔하기도 한 게 누구나 이제 미국의 그런 도시 안에서 누구나 총을 가질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그렇게 총을 쓸 수 있는 곳에서 내가 혹시나 잘못 휘말려가지고 다치지 않을까? 혹은 죽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게 사실 이 나라의 큰 문제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막 계속 다치면서 느낀 거지만 미국은 병원에 최대한 덜 가게 만드는 게 약간 미국 의료보험의 철학이라고 하긴 뭐라는데 좀 그 시스템이에요.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와서 죽지 마라. 만약에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병원비를 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공짜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병원비가 5억이 나오든 10억이 나오든 그 1년 안에는 1,000만 원까지가 딱 맥시멈으로 내가 지출하는 돈이고 그 이상을 지출하려고 하면 그건 이제 보험에서 다 커버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보험이 그 내가 사소한 걸로는 병원을 가기는 조금 힘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되게 사소하게 이렇게 약간 아리고 이런 걸로는 이제 병원을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발목 같은 경우는 사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정도는 좀 찍어보고 싶은데 지금 제가 보험을 이제 갈아타는 준비 중이다 보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가려고 하고 다행인 게 되게 제 예전에 어떤 발목 다쳤던 경험과 지금 이제 회복되는 상태를 보아하니까 뭐 왠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지만 그래서 나중에 보험을 갈아타고 나면은 좀 더 병원을 쉽게 갈 수 있는 보험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병원을 가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죠. 그거랑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문제들 예전에 라이브 할 때 제가 이거 관련돼서 언급을 한번 했다가 노란 딱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싫어하더라고.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시는 미국에 관한 자극적인 얘기들 사실 그게 미국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게 분명히 미국의 일부분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확실히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방금 이 마지막 질문까지 해서 저 Q&A를 다 마쳤고 네 여러분 하여간 진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고 제가 다음 Q&A는 뭐 한 5,000명 정도 되거나 아니면은 뭐 10,000명? 10,000명까지는 근데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때 해가지고 아마 Q&A를 다시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때 돼서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들어오면 제 이거 Q&A 영상 못 보신 분들 있을 거고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을 테니까 이제 그때 다시 Q&A 받으면 될 것 같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밌게 봐주시니까 저도 몸 빨리 건강 되찾고 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농구 재밌게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미국 안에서 농구 관련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거 뭐 NBA가 됐던 아니면 뭐 농구화를 사러 가던 농구화를 소개시켜드리던 아니면 뭐 재밌는 농구 생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은 제가 하든팔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